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일을 강의할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딥러닝에서 컨볼루션 신경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흔히 합성공 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꼭 추가 자료를 보시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도 많은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들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학습 딥러닝 생성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 볼츠먼 머신, 심층 신뢰망, 대립형 생성망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 신경망이란 거는 합성공 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동물의 시각 피질을 구조해서 영감을 얻어 만든 모델입니다. 시각 피질에 보면 시각 피질이 이렇게 보였죠. 이거 보이는 것들을 조합해서 물건을 판단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습니다. 전반부는 컨볼루션과 풀링을 하는 요 파트와, 후반부는 다층 퍼셉트론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연산을 수행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겁니다. 컨볼루션과 풀링이 있고요. 후반부는 특징을 이용하여 분류를 합니다.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상을 분류하고 문자를 인식하는 인식 문제의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하면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앞쪽에서는 특징을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게 꼭 기억하시고, 이 특징을 추출했다면 이 다층 퍼셉트론은 뭘 합니까? 이 특징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특징을 추출하는 그 방법적인 문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볼루션을 보면 일정 영역의 값들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나의 값을 만드는 연산입니다. 자, 가중치로 적용하여 하나의 값을 만드는 연산인데, 그럼 가중치 적용과 특징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오면 필터를 가중치해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는 아니라 그 들어오는 데이터 값과 필터 가중치에 의해서 새로운 y 결과값을 가중치력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에는 데이터 값이라는 게 여기 들었습니다. 이게 5by 5입니다. 그리고 필터는 3by 3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값을 추려내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물 잘 보시면 W11, X11입니다. 가중치가 W11, X11 요거 하나, W12, W12 가중 X12, W13, X13, 그리고 Y21, 21. 자기에 맞는 좌표를 하나씩 전부 뭐합니까?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이거 전체를 다 더해서 하나의 Y11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값이 있다고 하고 값이 있는 데이터 값, 필터,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 필터를 이렇게 씌워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 곱해서 돼야 되니까 1, 2, 3, 4가 되네요. 4가 나왔겠죠. 그러면 이 필터를 옆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기존 값이 검정색이니까 필터 값은 101, 010, 101입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1, 2, 3. 그러면 그 다음 값은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또 이 필터를 옆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다 했다면 밑으로 한 칸,
요래 한 칸, 한 칸 하면 값이 또 3개 나오겠죠. 토 한 칸 내려서 하나, 둘, 셋 하면 또 세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하는 것을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죠. 특정 영역에 대해서 값을 가중치를 이용해서 빼내서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볼게. 스트라이드라는 게 보폭이 있고 패딩이 있습니다. 스트라이드는 뭐냐면 커널을 다음 컨볼루션 연산을 위에 이동시키는 칸수입니다. 즉 아까 우리는 한 칸이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라이드가 이렇게 2라면 어떻게 하냐면 우선 6개지 않습니까? 6개라면 자 여기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4칸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폭이 2라고 할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2칸을 보겠죠. 그러면 보폭이 한 칸이라 2니까 하나 2칸을 갑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은 몇 칸이 되겠습니까? 위에 2칸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걸 스트라이드라고 보폭이라고 부릅니다. 패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딩은 컨볼루션 결과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입력배열의 둘레를 확장하고 0으로 채우는 연산입니다. 자 계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한 칸을 더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다 0으로 채우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옆에 그림을 보면 패딩이 하나가 있죠. 양 다 붙은 거 패딩이 1입니다. 스트라이드는 2이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면 요래 있고 그 다음에 몇 칸 움직입니까? 한 칸, 2칸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트라이드는 2칸씩 가는 겁니다. 2칸씩 아까 이 그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특징 지도를 간단하게 볼게요. 특징 지도는 컨볼루션 필터의 적용 결과로 만들어지는 2차원 행렬입니다. 즉 뭡니까? 결론이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특징 지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했지 않습니까? K개의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하면 K개의 2차원 특징 지도가 생성이 됩니다. 한 개의 필터를 적용하면 특징 지도가 하나가 나오지만 5개의 필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5개의 특징 지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 지도에서 원하는 색깔, 원하는 것만 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터를 한 개만 적용하면 하나의 원하는 것을 뽑을 수 있지만 5개의 필터를 적용한다는 것은 5개의 특징들을 따로 추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게 컨볼루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링은 뭐냐면 일정 크기의 블록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표값을 대체하는 연산입니다. 중간 연산 과정에서 특징 지도의 크기를 축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정 영역 내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결합하거나 위치 변화, 강건한 특징을 선택하는 겁니다. 위치 변화를 시키고 강건한 특징을 선택하는 건데 최대값 폴링과 평균값 폴링, 또 확률값 폴링을 했는데 우선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최대값 폴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 필터에서 4칸이니까 가장 큰 값이 뭡니까? 6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8, 그 다음에 가장 큰 값 3, 가장 큰 값은 4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과적합의 발생 위험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좀 문제가 사라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균값 폴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 전체를 평균을 합니다. 평균을 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했는 게 평균값 폴링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강한 특징이 상쇄되는 위험은 있지만 법령적인 특징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거와 약한 거를 모두 감쇄해서 중간값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중간값을 인정하는 폴링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특정 부분을 위한 컨볼루션 부분을 특징을 추출한 겁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CONV층, RE 연산을 하면 RELU. RELU는 뭡니까?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가 어떤 겁니까? 0과 1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쓸지 안 쓸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RELU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 미만과 0 이상을 구분하여 0과 1로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풀링 연산을 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풀링 연산은 뭡니까? 줄이거나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추출된 특징을 분류나 회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다승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전방형으로 소개된 풀 코넥트층인 FC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하는 건데, 이거를 실제 컨볼루션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어떤 필터가 되고 결과물은 특징 지도는 무엇이 만들어지고를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까지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아래의 그림은 인풋에 대해서 컨볼루션 1, 2, 3, 4, 5, 5번을 수행하고 각 끝날 때마다 중간에 폴링을 해서 크기를 줄여주는 것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까지는 다층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이며, 다층 퍼셉터로 연산해서는 분류나 회귀를 수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션 신경 학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류 문제하고 회귀 문제가 있는데, 컨볼루션 신경망 학습에서 부류 문제는 다차원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부류를 출력하고, 신경망의 마지막인 소프트맥스층에서 강노드는 하나의 부류를 나타내고, 노드의 출력값은 입력이 해당 부류에 속할 확률 값으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결과물에 따라서 이거를 확률로 따져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맥스에서 사용하는 나오는 결과물을 확률로 따져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출력과 컨볼루션 신경망의 출력 차이를 계산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적용 가능 학습 알고리즘은 경사 하강법과 밑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습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부류 문제와 회귀 문제는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신경망 학습에서 전위 학습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전위 학습은 큰 규모의 딥러닝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많은 학습대에 상당한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영상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학습한 여러 컨볼루션 신경망의 모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 컨볼루션층하고 풀링층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그러면 이 모델을 뭡니까? 우리들은 재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림 같은 거나 대규모 영상을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고 풀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공개된 모델을 가져다가 누구나 자신의 문제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모델의 일부를 활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컨볼루션 신경망의 컨볼루션하고 폴링에 대해서 이거를 필터하고 스트라이드 패딩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며, 들어오는 특징은 컨볼루션과 필터의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머리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 컨볼루션 신경망의 컨볼루션 층들을 가져오고 뒷단계에서 분류하는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붙여서 많이 학습합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신경망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가 앞에 컨볼루션이나 풀링 쪽에서는 특징을 추출하고 줄이고, 그 다음에 특징을 가져온 다음에 다층 퍼셉트론에서 뭐합니까? 분류나 회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생성 모델에 보면 제한적 볼트먼 머신 RBM과 심층 신뢰만 대립형 생성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딥러닝 생성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딥러닝 생성 모델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게 판별 모델하고 생성 모델 두 가지를 나눕니다. 판별 모델은 분류나 회귀 문제에서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값을 직접 결정하는 함수나 패턴입니다. 확률 분포를 많이 사용하고 의사결정 트리, 입출력 관계에 학습한 신경망 모델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생성 모델은 분류, 회귀 또는 군집합 문제 등에서 사용되는 특정 분포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함수나 절차입니다. 특정 분포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사용하는 함수나 절대입니다. 판별 모델은 출력값을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다른 걸 꼭 인정하시고, 일반적으로 관심 대상인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확률 분포로 많이 표현하며 확률 분포로 표현한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확률 그래프 모델, 대립형 생성망 등이 있습니다. 근데 볼게 우리는 확률 그래프 모델은 제한적 볼츠먼 머신 심층 신뢰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매우 복잡하고 수식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만 살짝 볼 겁니다. 자, 제한적 볼츠먼 머신을 보기 전에 확률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노드와 확률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간선으로 구성된 그래프를 사용하여 결합 확률 분포를 표현합니다. 에너지 개념을 이용한 확률 표현으로 통계 물리학에서는 동일한 상태에 있는 물질이라도 다양한 미시적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즉, 높은 에너지의 미시적 상태에 있는 확률이 낮다. 낮은 에너지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 그래프 모델, 물질이 특성 형상의 상태에 있을 확률을 표현 가능합니다. 즉, 그 상태에 있는 그를 확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볼츠먼 머신과의 차이점은 은닉층과 가직층 사이에 간선이 없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가는 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같이 여기서 그림의 제한적 볼츠먼 머신에 대해서 사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신경망은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층이 심할수록. 그래서 제한적 볼츠먼 머신에서는 다층 신경망 입력받은 순서대로 제한적 볼츠먼, 제한 볼츠먼 같은 두 개 층의 신경망으로 분류합니다. 즉 가시층 위에 은닉층 두 단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두 단계의 신경망으로 분류하고 자율 머신의 초기값을 결정한 후 마지막에 출력 계층을 추구할 때만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즉, 저번에 봤던 가중치 출력 결정하기 힘들었잖아요. 출력을 할 때만 이 가중치 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출력 계층 측정까지의 다층 신경망은 특징 추출기가 되어 기술기 소멸 문제를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더 추상적인 특징이 추출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거는 가시층이 있고 그다음 뭡니까? 은닉층. 이게 스택처럼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을 하겠죠. 이 출력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특징이 추출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 심층 신뢰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층 신뢰망은 RBM과 방향성 그래프 모델의 결합 형태이고 가시층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가능도가 최대가 되도록 학습합니다. 가능도란 RBM과 같은 확률 모델을 사용해 계산한 데이터의 확률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보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층에서는 가능도가 최대가 되도록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각 레이어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가중치를 성능을 최대치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보시면 적층 RBM 형태로 학습하여 가중치를 결정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쌓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각 층을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웨이크 슬립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즉 올라가는 가중치 W1T와 W2T입니다. 오타입니다. 추가가 되는 겁니다. 즉
웨이크와 슬립 단계를 반복을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자, 웨이크 단계와 슬립 단계를 살펴볼게요. 웨이크는 처음에 W1T 올라가는 모델을 임의로 설정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노드를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노드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는 가중치가 존재할 거면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즉 올라가서 값이 제대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밑에 거와 위에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W1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립 단계에서는 반대로 W1을 가서 노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올라갈 때 W1T의 가중치를 뭐합니까?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서로 상대편의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웨이크 단계, 그리고 밑으로 가는 웨이트로 조정하는 게 슬립 단계입니다. 자, 대립상 생성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형이 아니고 대립상입니다. 대립상 신경망에 대해서 보면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잘 만족하는 데이터 자체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생성 모듈과 판별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 모듈과 판별 모듈이 대립을 하면서 성능을 평가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성 모듈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듈이고, 생성 모듈이 생성한 데이터 G에 대해 판별 모듈이 큰 값을 주도록 학습을 하게 만드는 모듈입니다. 판별 모듈은 생성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갖는지 평가하여 판단하는 모듈이고, 생성된 데이터를 잘 식별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 모듈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판별 모듈이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사용성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대립한다고 대립상 모델이라 부르는 거고, 얘 같은 걸 보면 생성 모듈 G에서 잡음이 섞인 가짜 생성 데이터를 만들고 실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판별 모듈에 줍니다. 판별 모듈은 이게 잘 학습을 됐는지 보고 특성을 갖는지 평가를 해서 위에 가짜 실제 유조 데이터는 유조라고 판단하고 실제 데이터는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대립상 생성망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들어오는 데이터가 가짜 데이터인지 유조 데이터인지, 즉 그리고 다른 실제 쓸모 있는 실제 데이터인지 구분하여 이것들을 학습에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하고 생성망 모델 대해서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수식과 많은 복잡한 루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게 개념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추가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볼루션 신경망, 즉 합성공 신경망의 내용은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그 파트를 좀 이제 이해하시는